3-5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무리 오랑캐 지역에 임금을 세우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약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잡힐 수 없지만 중국 본토 지역은 예약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임금이 없더라도 나라가 바로잡힐 수 있다. 따라서 예약제도의 유무가 임금의 유무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오랑캐를 무시하더라도 어찌 오랑캐의 임금이 있어도 임금이 없는 중국만 못하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약제도가 뭐길래 이처럼 자신 있어 하는 걸까요? 6-22와 사기 공자세가 기록을 먼저 살펴봅시다. 6-22 공자가 말씀하셨다. 강태공 즉 태공망이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분봉을 받은 땅이 제나라이고 또 주공이 분봉을 받은 땅이 바로 노나라이다. 이제 제나라가 예약제도를 갖추게 되면 지금의 노나라 수준을 회복할 것이고 지금의 노나라가 더 분발하여 예약제도를 정비하여 다스리면 주나라의 소강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이 성왕을 보필했던 시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정공 10년, 즉 공자가 51세일 때 제나라 대부 여서가 경공에게 노나라에서 공자를 등용했으니 이는 제나라에 큰 위협이 됩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제나라는 노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었는데 노나라 정공과 제나라 경공이 협곡에서 만나 예법에 따라 단상에 올라 헌수, 술잔을 주고받는 예절을 했다. 이어서 제나라 담당관리가 음악을 연주했는데 창과 칼을 들고 북을 두드리며 떠들썩한 오랑캐의 음악을 연주하자 공자는 분노하여 담당관리를 처벌하게 했고 이에 경공은 제나라의 예법이 노나라에 못 미침을 알고 크게 부끄러워했다. 제나라와 노나라는 무왕에게서 똑같이 분봉받은 형제의 나라이지만 이처럼 예약제도의 유무로 선진과 후진 문화를 구별했던 겁니다. 따라서 공자는 오랑캐와 중국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예약제도로 삼은 거죠. 이처럼 예약제도의 유무가 임금의 유무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예약제도를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아마도 교양 혹은 문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이 이 예약제도는 무왕에게서 노나라를 분봉받은 주공이 친히 완성한 것이니 공자가 예약제도에 얼마나 자부심을 지니고 또 얼마나 중시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공자는 아직 노나라의 정치에 희망을 품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따라서 공자가 이 말을 한 시기가 56세 대부의 자리에서 크게 실망하여 과감히 노나라를 떠나기 이전이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3-6 계강자가 태산에서 려라는 제후가 지내는 제사를 지냈다. 공자께서 계강자 집안의 가신으로 일하던 염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막지 못했느냐? 그러자 염구가 말하셨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 내가 이미 설명했거늘 경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후가 지내는 제사를 지냈으니 이는 어짐에 위배된다. 도의 내용을 어겼는데 형식이 되는 예약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임방도 이러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이고 나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라고 일러준 것이다. 설마하니 태산의 홀령이 임방도 하는 이 사실을 몰라서 제후가 아닌 계강제의 제사를 받아주겠느냐?
염구는 이름이 구이고 자가 자유라서 염유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염구는 공자보다 29세 어렸는데 공자는 그가 정치에 재능이 있다고 평가했죠. 자로와는 달리 성격이 온순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2-24-1에서 자기 조상의 귀신이 아닌데도 그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건 간사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공자가 개강자의 됨됨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3-7 공자가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는 타인과 결코 다투지 않는다. 굳이 다툼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활쏘기이다. 서로 읍하고는 사양하여 상대방이 먼저 쏘도록 배려한 후 누대에 오르고 활을 쏜 후에 누대에서 내려와서는 패자가 승자가 올리는 위로의 술을 마신다. 활쏘기에서 관역 한가운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잘못을 자기 탓으로 여기듯이 결코 사사로이 타인과 다투지 않고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남들보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군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함이 있다. 관역의 한가운데를 잃으면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찾는다. 예기 중용. 이제 다음 구절도 여기서 함께 살펴보죠. 3-16 공자가 말씀하셨다. 활쏘기는 가죽으로 만든 관역 맞히는 것을 위주로 하지 관역을 뚫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활쏘기 목적은 힘을 겨뤄서 승부를 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적중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군자는 활쏘기를 통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고 오로지 법도에 맞는지를 살핀다. 그렇지 못하면 허물을 고치는 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익혀야 하니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도의 본질이다. 왜 예로부터 지도자는 활쏘기에 전념한 걸까요? 전쟁 때 적을 하나라도 더 쓰러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이윤이 이에 말했다. 선왕께서는 먼동이 틀 무렵에 크게 밝히고자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셨고 뛰어난 인재와 훌륭한 선비들을 두루 찾아 구하여 후인들을 기도하셨으니 그 명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엎어지지 마십시오. 신중하여 이에 검소한 덕을 행하시고 장구한 계책을 품으십시오. 능숙한 사냥꾼이 쇠뇌의 활시위를 얹고는 화살 끝이 법도에 맞는지 살핀 후에 활을 쏘는 것처럼 그 행동거지를 공경하고 이에 선조가 행하신 바를 따르면 제가 그럼으로써 기쁘고 만세 그 말씀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상서 태갑상.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중앙을 맞추지 못합니다. 힘이 넘치면 관역을 넘어가고 모자라면 도달하지 못하죠. 이처럼 활쏘기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의 자세를 연마하는 데 있답니다. 3-9 공자가 말씀하셨다. 주공이 완성한 주나라의 예약제도는 그 기원을 하나라와 상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주나라의 예약제도가 한나라의 예를 계승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한나라 유민들이 세운 기나라에 남아있는 서적만으로만 증명하긴 충분치 않다.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예약제도가 역시 상나라의 예를 개성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상나라 유민들이 세운 송나라에 남아있는 서적으로만 증명하긴 충분치 않다. 이 내용은 얘기에도 보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한나라의 예를 설명할 때 기나라 자료로 증명하기엔 부족하다. 내가 은나라의 예를 배울 때 송나라 기록만 존재할 뿐이었다. 내가 주나라의 예를 배울 때 주나라 예가 실제로 쓰이고 있으니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 예기 중용. 그럼 공자가 말하고자 한 뜻은 뭘까요? 다음 논어구절과 예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4 공자가 말씀하셨다.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이 한나라와 상나라 두 왕조의 예를 계승하여 예약제도를 완성했으니 주나라 예약제도야말로 문장, 즉 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찬란하게 드러낸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주나라의 예약제도를 따르리라. 공자는 유임금과 순임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그 뜻을 펴 서술하고 문왕과 무왕을 규범으로 삼았으며 위로는 하늘의 때를 법으로 따르고 아래로는 물과 토양을 따랐다. 예기 중용. 유임금과 순임금은 바로 대동사회를 뜻하고 주나라 문왕과 무왕은 소강사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유임금과 순임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지만 문왕과 무왕을 규범으로 삼는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공자가 대동사회를 이론적 토대로 삼지만 현실적으로는 소강사회의 예약제도를 따르겠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대동사회와 소강사회는 모두 지도자가 도로 나라를 다스린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동은 백성의 천성을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지도자가 하늘의 도를 따른 반면 소강의 지도자는 세상에 만연한 이기심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의 도를 따라야만 했죠. 다시 말해서 한나라의 우와 상나라의 탕, 그리고 주나라의 문왕, 무왕, 성왕, 주공 6군자들은 기존의 대동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의 통치 이념에 예를 더욱 강화하여 시비를 가렸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대동을 지극한 이상사회로 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즉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한 문왕과 무왕의 예약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성인과 군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죠. 공자는 성인이란 하늘이 내는 것이고 그런 성인이 다스렸던 대동시대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소강사회, 특히 주나라 예약제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겁니다.